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0일이고요. 긍정학원 13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레드나 SNS를 보면 많은 분들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이 감정을 드러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에 대한 컴플레인,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미용실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쇼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뭐 연말 같은 경우에 단체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단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뭐 리뷰를 배달의 민족 리뷰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유치원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모든 이 영역의 직업군들이나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든 영역의 스트레스는 결국 사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 건물주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과의 관계, 이게 저 또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업종들마다의 그런 그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인데,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가령 그 부분에 대한 저희 1층에 계시는 분도 저희하고의 그런 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이제 답답해서 쓰셨겠지만, 그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 진영 내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또 저는 그거를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미용실을 저는 두 번 다시는 안 갑니다. 결국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이 에너지 낭비가 심한데 내가 고객들에게 잘하고 그 고객들로 인해서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고객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물론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넋두리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업장에 대한 거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보고 싶다가도 안 가게 될 겁니다. 어, 그 어떤 업장에 대한 그 얘긴데요. 건물주와의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이 공격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영에서 크게 이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진영과 제가 있는 곳과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글을 이제 씀으로 인해서 그 업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가도 어,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감정 컨트롤이나 감정 관리는 내가 뭐 책을 보던 글을 쓰던 아니면 운동을 하던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업장에 왔을 때에는 그 업장에 또 최선을 다하고, 업장에서 일어났던 그 답답한 문제는 그거를 SNS에다가 퍼뜨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저는 이제 2년 6개월 이상을 하고 있지만, 제 인스타그램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학원을 그만뒀다가 다시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학원을 아예 보내지 않았는데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 언제 어떻게 고객이 어느 타이밍에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긍정적이거나 좀 희망찬 얘기들을 해야지, 그렇게 감정이 섞인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같은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다가도 이런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업장을 방문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이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듭니다. 요즘에 많이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건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드러내기보다 그냥 이런 정도의 해프닝이 있었다 정도로 뭐 가볍게 쓰는 글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묵혀두시거나 아니면 개인 밴드에 쓰시거나 뭐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글을 쓴다라는 건 물론 뭐 사람들로 인해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넋두리하기 위해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 업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걸 써도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녹두린 거거든요. 단지 그 마음을 쏟아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답답하시더라도 뭔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뭔가 이게 불편했던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좀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네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다. 일곱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여덟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아홉 번째,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1번째,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함으로써 매일매일 노력을 했더니 그를 바탕으로 창원 풋살 아카데미가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강연을 요청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